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주식클럽 최영동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잠깐 좀 끝자락에 좀 말씀드렸죠. 오늘은 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매수를 한번 내가 해볼까?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다른 IT 종목군들 대비해서 7%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고 근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박스권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도 상당히 좀 잘 들어왔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언뜻 보면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위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 이 LG전자가 4, 4분기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2023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 시간대에 야 이거 좋은 종목을 찾았습니다 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 하지만 아직까지 LG전자를 보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보다는 일정 부분 모멘텀 플레이가 좀 주가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의 성격을 아직은 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아마 요번에 LG전자의 3분기 실적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면서 우리가 4, 4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 LG전자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5개의 사업 분야가 있죠. H&A.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가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H, 홈. 이게 사업 부분이 H가 어떤 거였더라? 저도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잠깐씩 까먹어서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죠. 그러니까 흔히 뭐 TV라든지 모니터라든지 뭐 PC, 뭐 노트북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미디어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홈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이제 VS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전장. 그다음에 이제 BS는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대량 납품이라든지 이런 사업 분야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H&A하고 H 그다음에 BS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가전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전제품. 그렇다고 되면 기본적으로 내구재이기 때문에 소비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실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향후 경기 침체가 나오거나 둔화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개선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모멘텀들이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비중 자체가 너무나 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전 쪽에서만 나오는 이 매출 비중 자체가 토탈 얘네들이 지금 21조거든요. 21조 쪽에서 지금 자동차 전장이 보여주는 게 1조 6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다수의 요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액 자체는 다 가전제품 쪽에서 나오고 있다. 근데 주가가 이제 리바운딩이 되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나오고 있죠.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장 쪽에 대한 비중 자체는 너무나 적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거 하나로만 거의 끝났거든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LG전자가 보여줄 수 있는 뭐 TV 판매라든지 뭐 여타 이제 생활거전 자체가 이제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면서 사업 전략들을 많이 수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렇다 할 성장 모멘텀들을 가져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되면 이제 시장에서 LG전자에 대한 뭔가 주가에 대한 상승 트리거를 보여야 된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장 말고는 볼 게 없죠. 근데 전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괜찮아요. 예, 올해 3분기 매출액 부분들이 2조 3천 정도가 나왔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성장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 쪽으로도 잠깐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쪽으로도 좀 보시더라도 뭐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러한 흐름들.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VS 그쵸? 예, 전장 쪽에 대한 영업이익률 자체가 요번 분기에 4.1% 그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도 3.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0년도 13% 마이너스 13%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올해 2022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우는 전략들을 LG전자가 시장에다가 딱 던져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생각보다 탄력 있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좀 LG전자는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는 거는 뭐 인지상정입니다. 뭐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지금 60일선 정도,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락 추세의 상단까지 오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음 주에 과연 이 LG전자가 요 하락 추세를 당연하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가지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도 바닥권에서 빠릿빠릿하게 좀 들어오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준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8월 달의 저점 구간이겠죠. 그러니까 8월 달의 고점 구간이겠죠. 한 10만 원대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는 나오긴 하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내가 끌고 가겠어라고 하기에는 일단은 LG 마그나, 그쵸? LG 마그나 쪽. 특히 이제 LG 마그나 쪽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기술력은 있어요. 예, 기술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에서, 미국 쪽에서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한 스토리들을 많이 써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전히 뭐 애플카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나올 때마다 이 LG전자는 빼놓지 않고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들 플레이는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LG전자를 매수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수급 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 낙폭과대에 매수세가 좀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LG 마그나 관련해가지고 애플카 이슈가 다시 시장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모멘텀 플레이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있어서 아직은 좀 아쉽다. 그리고 여전히 핸드셋 사업 분야를 떨궈내면서 새롭게 정비를 했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장에 대한 스토리들은 강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기업 내의 매출 포지션이라든지 영업이익률 포지션 자체가 너무나 적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LG전자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터지는 개별적인 모멘텀, 뭐 전기차 관련되겠죠. 네, 이쪽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올 때마다 LG전자는 그 뉴스에 따라서, 그 이슈에 따라서, 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LG전자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트에 대한 포지션들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LG전자에 대한 관심도 한 번쯤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